변화율 설명 안 했죠? 네. 이거 하기 전에 요 페이지를 봅시다. 지난 시간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되고 배웠는데 이런 거예요. 이 속도라는 거는 항상 위치의 시각 t에 대한 함수의 도함수를 속도라고 하는데 어떤 그 위치가 아니라 시각 t에서의 길이라든지 길이는 보통 l로서 넓이라든지 부피 v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식으로 주어지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길이라는 것이 뭐 3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잖아. 시각 t를 집어넣으면은 길이가 나오는 식 이런 식이 있다면은 그거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하자. 그 l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그 도함수를 6t 플러스 5를 이거를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속도라는 단어는 위치의 시각 t에 대한 함수에서만 써. 그럼 이거 속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비슷한 말이 있는데 변화율이라고 하면 됩니다. 도함수가 그러니까 변화율을 알려주는 식이에요. 이게 길이가 아니라 넓이였으면 넓이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의 식이지. 이게 부피였으면은 부피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의 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율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속도랑 같은 개념이야. 단 길이일 때, 넓이일 때, 부피일 때는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쓸 뿐이고 만약에 그것이 위치 x일 때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일 때만 속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속도 같은 개념이 있는 거야. 근데 이때는 변화율이라는 단어만 쓰고 위치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낼 때는 그때는 새로운 말로 속도라는 말을 쓰게 돼. 근데 이것도 다 속도랑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넓이가 늘어나는 속도,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부피가 늘어나는 속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하지만 속도라는 단어를 쓰진 않고 그냥 변화율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변화율 문제를 풀다가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미분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부피의 식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식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변화율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식만 세우면 된다 이거예요. 오야 얼마나 개념이 간단하면 뒤 밑에가 다 텅텅 비었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비어 있어. 바로 문제를 풀죠. 근데 이거 그림자 이거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문제는 교과서에서도 있고 항상 유명하고 작년에 남강에서도 나왔고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서 딴 걸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요걸 먼저 하겠어요.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넓이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인다. 무슨 말이죠?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원이 이렇게 커져 나간다고. 돌을 딱 던지면은 물결이 이렇게 같은 중심을 가진 원이 동심원인데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이렇게 일어나죠. 이랬을 때 가장 바깥쪽의 원 파문 그거의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 R로 쓸까요? 매 초 20씩 늘어난다. 매 초 20씩 늘어날 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니까 거기다 시각 t를 곱해주면은 길이가 돼요. 그래서 R은 20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나? 서영이? 네. 그런데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럼 파문의 넓이의 식을 세워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 넓이는 S는 파이 R 제곱이지. 야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맞잖아. 근데 항상 넓이가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돼야 돼요. 변화율 문제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넓이를 시각 t로 표현해야 되지. 반지름으로 표현해서 반지름으로 미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20t잖아 지금. 몇 초 20씩 늘어나니까 20t지. 그래서 20t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곱하면 400 파이 t 제곱이 되죠. 그래서 넓이가 시각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알겠어야지? 그러면은 이 넓이를 만약에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비로소 넓이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의 식이 되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숫자는 내비두고 이 t제곱만 미분하면 2t니까 800 파이 t가 되는 겁니다. 야, 파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상수. 그러면은 t가 3초일 때, t가 3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은 3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2400 파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쉬워요, 쉬워요. 스카 있는 학생 채팅 쳐봐. 쉬워요, 쉬워요. 수어요? 예지? 네. 화면 켜봐. 아니 쓸쓸해. 쓸쓸하다고 마이크 다 켜놔. 그리고 지금 쓸쓸해요 선생님. 엄청 추워. 지금 다리 얼겠어. 겨울이에요. 넘어가고. 수연이 없으니까 너무 흥이 안 난다. 한번 해봐. 143번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9 플러스 0.2t가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몇 초 0.2만큼 늘어나니까 0.2t지. 늘어나는 길이가.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니까 4 플러스 세로는 몇 초 0.3씩 늘어나니까 0.3t. 이게 바로 넓이의 식이 된 겁니다. 됐죠? 네.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답답할 거야. 미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넓이가 시각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으니까 t에 대해 미분하면 되는데 곱의 미분할까 전개해서 할까? 예지가 하란 대로 할게. 미분. 아니 곱의 미분해서 저 할까 전개해서 미분하긴 할 거예요. 야, 이거 바로 할 거야 전개해서 할 거야? 전개. 전개?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전개해? 아니요. 곱의 미분 할 수 있지? 앞에 네. 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0.2 뒤에 거 더하고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0.3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어요. 네. 근데 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그 순간의 시각 t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 순간은 언제냐면은 9 플러스 0.2t랑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같을 때죠. 그러면 5는 0.1t니까 t가 언제일 때예요? 50일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t가 50일 때니까 넓이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식 미분한 식에다가 50 넣으면 답 나오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좀 해야 돼. 그러면은 19 곱하기 0.2 더하기 19 곱하기 0.3 그냥 19 곱하기 0.5네요. 9.5 센티미터 제곱 퍼세크. 넓이는 센티미터 제곱인데 퍼세크.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위에 그 가로동 문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근데 개념 원리가 계산이 복잡하니까 난간고 시험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 아래의 그림처럼 이거 앞에 봅니다. 이걸로 먼저 풀어보겠어요. 키가 2m인 도훈이가 야 무슨 농구 선수세요? 키만 2m게? 2m인데 2m인 녀석이 있었거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으로 출발해서 초속 2m로 이게 속력 같은 거니까 t를 곱하면은 움직이는 거리가 됩니다. 걷고 있다.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움직이죠. 그런데 출발한 지 t초 후에 가로등 바로 밑에서부터 도훈이의 그림자 끝까지 여기 그림자의 머리통 끝 그림자의 끝이라고 돼 있을 때도 있고 그림자 머리 끝으로 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끝까지의 거리 그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처음에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거든. 여기서부터 늘어난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요 x가 바로 그림자 끝이 늘어난 길입니다. 움직인 거리가 맞겠네 이건.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예요. 늘어난 길이라기보단.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림을 그려줄게. 인간이 여기 있으면은 그림자 끝은 여기 있어요. 인간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 끝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여기 있으면은 그림자 끝은 여기 있어요.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이야. 그거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움직인 거리를 시각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인간이 지금 초속 2로 걷고 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냐면 2t가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 x 빼기 2t죠. 근데 비례식을 세워야 돼요. 삼각형이 두 개가 닮음이란 말이야. A 닮음. A. 그래서 큰 삼각형에서 높이 대 밑변은 작은 삼각형에서 2대 x-t 2대 x 빼기 2t 이렇게 해가지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으니까 비례식 2x는 5x 빼기 10t 그래서 정리하면은 3x는 10t 그래서 정리하면은 x는 3분의 10t가 나오죠. 요게 바로 그림자 끝의 시각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거야. 그림자 끝의 길이가 혹은 움직인 거리가.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얘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 끝이 움직인 속도가 되는 거죠. 그림자 끝이 나타내는 길이의 변화율을 해도 되고 3분의 10 알겠습니까? 네. 이게 답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거리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네요. 거리는 위치는 아니니까 속도란 말을 쓰면 안 되죠. 하지만 그림자 끝의 위치를 초기 위치를 0으로 두면 마지막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 위치까지 움직이는 속도. 됐어. 말이야 됐고. 아무튼 그림자 끝 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림자 끝이라고 안 돼 있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개념 원리는 이렇게 문제가 두 개인데 그림자의 길이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머리통 끝이 그 전봇대 아래에서부터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그림자의 길이 요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요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그림자 길이는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거죠. 이 길이는 이때는 요거야. 인간이 만약에 여기 전봇대 바로 밑에 서 있으면 그림자 길이는 0이겠죠. 그림자 점인데. 인간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고. 여기 전봇대 밑에서부터 머리통까지의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인간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의 그림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요거 문제에서는 요 길이를 x로 놔야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x로 놓으면 안 되고 요 그림자의 길이를 x로 놓고 풀어야 돼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물어보면 알겠죠? 그림자의 끝이나 그림자 머리끝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하면은 발끝에서부터 머리통까지 그림자의 길이만 x로 놔야 돼요. 알겠어요, 예지? 오케이.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전체 길이는 뭐가 될까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초속 2로 움직이니까 여기 길이가 2t입니다. 2t.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2t가 되죠. 그래서 비례식이 좀 달라져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물어보면 5대 x 플러스 2t는 2대 x.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5대 x 플러스 2t는 2대 x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샥샥샥 곱하면은 5x는 2x 플러스 4t가 되기 때문에 x, 3x는 4t가 되니까 x는 3분의 4t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x, 그림자의 길이가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됐으니까 그림자의 길이를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야 1차 함수니까 그냥 3분의 4지. 요게 바로 그림자 길이가 변화하는 속도 같은 개념이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고 뭐 이것도 미터 퍼 세크로 할 수 있겠네요. 단위가. 그리고 재밌는 걸 보여주면은 아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3분의 7이었죠. 3분의 10이었어요. 3분의 10이어서 10. 3분의 10에서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빼자. 그럼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얘는 2t고 이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지금 그림자 길이가 3분의 4t니까 여기는 3분의 10t잖아. 그래서 속도가 3분의 4랑 2를 더하면 3분의 10이 돼. 3분의 4t랑 2t 더하면 3분의 10t니까. 알겠어요? 됐어. 그러면 다시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개념원리 문제 있는 요걸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142번 고. (140) 142번 고. 예지, 그림 보면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너무 잘 그렸죠, 그림? 비례식 어떻게 세웠어요, 예지? 그림자 끝, 머리통 끝. 4.8대 4.8대 x는 x는 1.6대 x 빼기 70t. 아주 잘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돼. 4.8대 1.6은 x 대 x 빼기 70t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왜게? b는 같은 수로 나눠도 되거든. 1.6이 3배 아니에요? 1.6으로 나누면 이게 3이잖아. 그러니까 3대 1로 바꿔서 쓰기 위해서죠. 천재적인 방법이었지. 네. 그러면
x는 곱하면은 3x 빼기 70 이걸로 먼저 해야지. 3x 빼기 37의 210t는 x다. 그러면은 2x는 210t니까 x는 몇 t예요? 45t가 되죠. 틀렸죠? 105t죠. 그래서 x의 t에 대한 변화율은 105가 되겠습니다. 단위를 뭐라고 써야 되냐? 미터 퍼 미닛, 미터 퍼 분.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림자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를 x 놓고 다시 풀어야 되잖아. 더 좋은 방법이 있어. x가 아까 105t니까 이건 몇 t예요? 105t에서 70t 빼면 35T. 이렇게 하면 되네. 바로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35t. 그러면은 그림자 길이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은 35 바로 미분하면 되죠. 미터 퍼 분. 이렇게 할 줄 몰랐지. 센스 있게. 네. 다시 x 놓고 처음부터 풀라고 했죠. 바보처럼.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어요, 수연이? 채팅 빨리 치세요. 크크크 묵지만 말고 빨리 치러. 빨리. 나 손 부들부들 떨고 있어. 스터디 카페에다 스터디 찾아간다. 오케이. 서영이 알겠어, 영?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거 하나만 풀고 쉬겠습니다. 부피의 변화율이죠. 뭐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간에 시각 t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거를 시각 t에 대해 미분하면 변화율이지. 속도지. 움직이는 속도 같은 것이죠. 개념은 간단한데 문제 위주로 풀어가면서 적응을 해야겠어요. 바로 필수제 풀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안 보여요. 몇 초 1cm씩 커진다고 한다.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진다고 한다.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풍선의 건너비의 변화율, 풍선의 부티. 아니 지금 구의 건널비, 풍선은 구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써있네요. 야, 구 모양, 구의 건널비 알아? 예지? 몰라요. 그럼 포기해야 돼요, 이 문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외우세요.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입니다. 4파이 r제곱. 서영이, 구의 부피는? 네? 구의 부피. 수학에 관심이 없는 영혼들이군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돼요. 이거는 증명한 게 아니야. 실험과 관찰을 통해 중학교 1학년 때 해봤어요. 구의 지름과 높이가 똑같은, 그리고 밑면이 넓이가 구의 단면하고 지름을 지나는 단면하고 똑같은 그런 원기둥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실험 안 해봤어요? 구의 겉에다가 밧줄을 감아가지고 그 밧줄을 다시 바닥에 펼쳐가지고 넓이 안 구해봤어요? 생각이 전혀 없죠. 중학교 1학년 때라. 5년 전 일인데. 근데 그건 엄밀한 증명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냥 중학생들이 할 수가 없어, 증명을. 이걸 증명하려면은 적분을 조금 더 배워야 돼요. 구분구적법을. 근데 여러분 수학2에는 그게 안 나와. 다행인 일이죠. 행복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구의 건널비와 구의 부피를 증명을 못합니다. 못하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암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거를 유도 못하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중학교 1학년들도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좀 쪽팔린 줄 아세요. 동생들도 다 알아 이거. 병훈이도 알아 서영아. 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풍선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인데 이걸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안 되고 항상 이 r을 시각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 무조건 넓이든 부피든 어쨌든 시각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지만이 변화율을 t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할 수 있어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어떤 변화율이든 다 시각 t에 대한 함수에서의 도함수입니다. 알겠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씩 늘어 커지잖아. 원래 2였는데 한번 그려볼까요? 반지름 9는 이렇게 그려야지. 빠바바바밤. 야, 빛이 나죠? 멋있죠? 입체적이죠? 반응 없죠? 이게 9가 있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처음에 2였는데 몇 초? 2였는데 1씩 늘어나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2 플러스 t네요. 됐어요? 네. 그러면 건널비를 써보겠습니다. 건널비 어떻게 되죠? 4파이 r제곱인데 4파이에다가 반지름이 2 플러스 t니까 4파이 곱하기 2 플러스 t의 제곱이죠. t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쓸까? 아무튼 9의 건널비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그럼 미분만 하면 돼. 넓이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분할 때 t 플러스 2의 제곱을 전개해서 4파이까지 곱해서 미분을 막 하거나 이러는데 이 4파이는 실수배는 미분할 때 빼놓고 해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t 플러스 2의 제곱만 미분하면 돼. t 플러스 2의 제곱만 미분해서 4파이에서 곱하면 된단 말이야. 이런 거 배웠잖아. cfx라는 거를 x대에서 미분하라고 하면은 c는 빼고 f'x가 된다고. 상수는 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활용 문제에서 이걸 또 응용을 못해. 그러니까 4파이는 내비 두나만 곱해진 숫자일 뿐인데 t 플러스 2의 제곱만 미분하면 되는데 이 t 플러스 2의 제곱을 미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개를 해가지고 이거 진짜 친절하다. 전개를 해가지고 미분해 2t 플러스 4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겉미분을 딱 하고 이 끝 딱 이것도 다 배웠죠. 공부했잖아. 그리고 곱하기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 1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t 플러스 4 어떻게 해도 2t 플러스 4야. 뭘로 할래? 네 맘대로 하세요. 알겠죠? 네. 그런데 4파이를 나중에 곱해줘야 돼. 됐습니다. 그래서 넓이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의 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반지름이 6이니까 6 넣으면 되죠? 6 넣으면 반지름이 6일 때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 맞아요? (6을) 넣으면 안 돼. 반지름의 길이가 6. 지금 t로 표현됐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t를 따로 구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 때마다 반지름도 변해가고 반지름이 변할 때마다 넓이와 부피도 같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반지름이 6일 때의 t는 뭐냐? 식이 있잖아. 지금 반지름이 지금 이거잖아. 이거 2%t. 반지름이 6일 때 t는 얼마에 몇 초예요? 4. 4니까 4로 번역을 해서 넣어야 돼요. t가 4일 때의 부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야 돼.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4파이 곱하기 4를 넣으면은 8, 12. 4파이 곱하기 8 더하기 4니까 4파이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48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부피의 변화율은 이걸 보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부피도 똑같이. 천천히 다시 해보죠. 부피의 식을 세워야 되는데 부피는 공식을 까먹었던 거죠.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3분의 4파이r 세제곱인데 여기서 반지름이 2 플러스 t, t 플러스 2로 나온 거 똑같으니까 3분의 4 파이 가로 열고 t 플러스 2 요렇게 해서 반지름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결국은 부피가 시각 t에 대한 함수 표현됐죠?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할 때 앞에 있는 상수는 개수는 안 해도 되고 얘만 미분하는데 요번에는 요런 미분을 쓰겠어요. 겉미분을 하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 1이죠. 곱해줍니다. 요런 미분을 쓰겠습니다. 3분의 4파이는 곱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여기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될 때 부피 시각 t는 4니까 t를 4를 넣어야 돼요. 4를 넣게 되면은 자 계산합시다. 3은 약분하고 4를 넣으면 6제곱이니까 4파이 곱하기 36이 해가지고 곱하면은 6, 4, 24, 4, 32, 144파인데 단위는 부피니까 센티미터 세제곱 퍼 초 세크. 뭐야 한치 오차도 없는 정정 계산이었잖아. 다 듣고 있죠? 죽은 사람 쓰러진 사람 있어요? 없으면 바로 144번 마지막으로 하고 쉬겠습니다. 그거 하세요. 180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80번 같이 할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 높이가 24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수면의 높이가 몇 초 2cm씩 올라가도록 물을 위에서 붓는 거죠. 그랬을 때 수면의 높이가 8cm가 되는 순간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모양의 원뿔의 이거 그거 같네. 정수기 그 컵 있잖아. 거기다 물 넣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 높이가 막 계속 올라가 가지고 물이 차면 이렇게 되잖아. 그때 수면의 높이가 언젠가 8이 되거든. 여기 이거 하면 되겠다 그냥 이걸로. 여기가 8이 돼. 8이 될 때의 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야 돼. 부피. 알겠죠? 그러니까 부피식을 세워야 돼요. 부피를 시각 t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고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6cm, 24cm는 원래 있던 그 그릇 모양이고 수면의 높이가 매 초 20cm씩 올라가도록 여기를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8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2t라고 해야겠네요. 높이를. 됐죠? 그런데 이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은 실제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6이고 얘가 24인데 이 높이가 2t면은 이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반지름은 이 수면의 반지름을 알아야지만 이 부피의 식을 세울 수 있거든.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큰 삼각형하고 작은 게 닮음이니까 6대 24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하죠. R 대 2T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24R은 12T니까 반지름은 2분의 1T라는
그런 식을 얻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6, 4, 24 4배잖아. 그럼 반지름도 이거 4배야 4배. 이거 4 곱해야 2t 돼야 되니까 2분의 1t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수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거든.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모든 뿔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기둥이 되거든.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 하면 돼. 그래서 부피를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바로 뿔의 부피예요. 근데 여기서 요 h라는 거는 t로 표현하면 2t가 되고 반지름이라는 거는 2분의 1t 아까 구해놨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t의 제곱 반지름이 2분의 1t니까요. 높이가 2t.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분의 1 파이 4분의 1에다 이렇게 2분의 1. 그럼 이렇게 된다. 6분의 1 파이 t 세제곱이 됐네요. 너무 쉽네. 그러니까 반지름하고 높이만 시각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 반지름은 근데 비례식을 세워서 만들어내시고 그러면은 부피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의 식을 세워보죠. 부피가 시각 t로 표현됐으니까 미분하면 되겠네요. 미분하면 2분의 1 파이 t 제곱이 돼요. 2분의 1 파이 t 제곱. 거기다가 수면의 높이가 8이 되니까 8을 넣으면 되죠? 얘지? 네. 애가 아니고 지금 애세요? 수면의 높이가 8이 될 때 시각 t로 바꿔 넣어야 된다고. 시각 t가 변함에 따라 수면의 높이도 변해가고 반지름도 변해가는 상황인데 t가 높이가 2t란 말이야. 이걸 h라고 하면 그러니까 높이가 8초가 될 때는 t가 몇 초예요? 높이가 8m, 8cm가 될 때는 t가 몇 초예요? 4. 4를 바꿔서 넣어야 돼. 4로 넣어야 돼. 4로. 8을 넣는 게 아니고 높이가 8이 될 때 시각 t는 4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8파이가 되네요. 16 곱하기 2분의 1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K는 뭐가 되냐면은 8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m인 반구, 구를 반으로 자른 거죠. 반구 모양의 그릇에다가 물탱크구나. 물탱크에 물을 넣는 거예요. 반구 모양의 물탱크에 물을 넣었어. 근데 살짝 그림이 좀 어렵거든 이거에. 물을 넣기 수면 높이가 매분 1m씩 올라간다. 엄청 큰 탱크인가 보네요. 5m짜리네. 올라갈 때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분 후에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그러니까 넓이를 식으로 세워야 됩니다. 수면이라는 거는 여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도 수면이죠. 지금 수연이가 하는 거 수면인가요? 채팅 빨리빨리 안 치죠, 수연이? 진짜 수면하고 있네. 얘지? 가서 깨워. 쳤어요. 지금. 쳤어. 눈물. 오케이. 서영이 알겠죠? 있어요? 거기 있어요? 네. 오케이. 수면에 지금 넓이의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를 옆에서 딱 앞에서 봤다고 생각하면은 반원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풀어야 됩니다. 너무 좀 잘 그렸는데요. 이랬을 때 수면이 이렇게 빨간 물이거든. 빨간 물로 했어. 빨간 물이 올라온다. 파란색이 안 보여서 잘. 물이 올라오는데 구의 중심부터 밑에까지 여기다 하면 이것도 반지름이죠. 수직으로 했다 합시다. 수면의 높이가 매분 1m씩 올라오니까 여기는 몇 t예요? 1t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를.
높이가 올라가는 거야. 물이 척척척척 차오르면서. 그러면 여 길이는 뭘까요, 서영이? 이 전체 길이가 반지름 5인데 이거랑 이거 똑같잖아. 5.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높이가 t니까 여기는 뭐냐고? 5 빼기 t. 인간적으로 대답 잘해줬어요. 여기까지는 다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 수면의 반지름 요 빨간 선 요 반 요거를 잘 못 구해. 반지름은 r이라고 하면 요 r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요 반지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을 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런 선을 그어서 피타고라스를 써야 돼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일까? 얘지. 5. 반지름 똑같죠? 5죠. 그러면은 수면의 반지름인 r제곱에다가 이런 안 나오죠? 수면의 반지름인 아니 또 안 나오죠? 수면의 반지름인 r제곱에다가 잘 나오죠? 5 빼기 t의 제곱 더해주면은 25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됩니다. 수면의 반지름 제곱에다가 5 빼기 t 제곱은 25. 피타고라스 요 삼각형에서. 그래가지고 요 식을 r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그러면 25 빼기 5 빼기 t의 제곱이죠. 계산을 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10t니까 플러스 35t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5t 플러스 아니 잘못했죠.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0t 빼기 25 이거네 그냥 25 빠지니까 답답했죠 아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예요. 근데 r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루트 씌우기 전에 일단 어차피 넓이 구할 때 이 수면의 넓이는 파이 r제곱 아니에요? 어차피 수면의 넓이식 세우는 거니까 넓이는 파이 r제곱인데 이 반지름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를 딱 쓰면은 넓이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네요. 아주 좋죠? 네. 그럼 넓이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 넓이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파이는 그냥 내비두고 이것만 미분하면 된다고. 응용력이 안 돼서야 이거 뭐 마이너스 2t 플러스 10이죠. 걷다가 마지막 물어보죠. 2분 후라고 했으니까 2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까지 큰 웃음을 주시네. 이건 되지. 이거 시간이야 시각이야. 이제까지는 다 높이나 길이로 나왔지만 이거는 시각 t 맞잖아 2분. 요번엔 예지가 엄청나게 딱 낚였어. 이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문제는 무슨 높이가 8m가 될 때, 뭐 높이가 3m가 될 때 막 이런 식으로 냈었는데 이거는 진짜 시간을 줬어. 이해 안 된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낚였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미안해 예지야. 참아. 1을 넣으면은 6파이죠. 뭐 단위는 부피가 미터 제곱 부피라네. 넓이가 퍼 분 민 써도 되고. 됐습니까? 네. 질문해봐. 여기까지. 어려워요. 좀 오늘 한 유형들 좀 약간 어려운 건데 내 선생님이 이렇게 부피랑 넓이, 길이 변화율 문제 다 풀어준 반 처음이네. 우리 반 다 풀어줬어. 자기가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은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속도 가속도 문제 좀 더 풀어야 됩니다. 이 부피 변화율보다도 속도 가속도 문제는 꼭 나오는데 이거는 뭐가 나올지가 모르고 근데 속도 가속도 문제들 못 맞추면서 이걸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178번을 고고합니다. 고. 네. 못 풀었죠? 네. 왜 못 푸는 거냐면은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일단은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이해하기 좋은데 진짜 그려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풀 거예요 아마. FT를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지냐? 뭐야? ET로 인수분해야 되네. T 빼기 1.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위치와 시각 T에 대한 함수. P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FT인데 0하고 1 찍고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그려지거든. 근데 0보다 왼쪽은 지우는 거야 항상. 됐죠? 그 다음에 GT도 그려보겠습니다. T로 묶어서 T 빼기 8이니까 이건 어떻게 그려져요? 0 찍고 8 찍고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근데 왼쪽은 지우니까 이렇게. 됐죠? 예지,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해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몇 초예요? (1초죠) 서영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언제야? 1초예요? 안 들렸어. 1초에서는 원점에 돌아올 때고 야 뒤로 가다가 증가할 때는 앞으로 가다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계속 위치와 시각 T에 대한 함수에서는 감소할 때가 뒤로 가는 거 증가할 때가 앞으로 가는 거 2분의 1초지 딱 봐도.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참수 일부분이거든. 축이 4니까 뒤로 가다가 4초까지는 4초부터 8초를 넘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네.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면 언제냐? 그림 딱 보니까 2분의 1초까지는 둘 다 뒤로 가. 근데 2분의 1초부터 4초까지는 얘가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뒤로 가죠. 그래서 답 1번이야. 4초 이후에는 얘는 4초가 여기쯤 되거든. 4초 이후에는 얘는 여전히 앞으로 가는데 얘는 다시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좀 단순하게 시켜줘. 그러니까 위치함수를 보니까 어려워해.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라고 해서 다른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속도의 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두 그림을 같이 그려놓고 하는 게 좋아. 근데 나는 칸이 좁아가지고 미분합니다. P가 움직이는 속도의 함수인 4t 빼기 1을 구하고 GT도 마찬가지야. 미분을 하세요. G'T는 2t 빼기 8이니까 이게 속도의 함수를 그려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2분의 1,0 지나는 이런 직선이 돼. 그러니까 2분의 1초까지는 속도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요. 2분의 1초가 되면. 그러니까 이건 뒤로 가다 앞으로 간다 이런 뜻이고, 요거는 기울기가 2인데 y절편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4란 말이야. 4초.
4초 전까지는 뒤로 가다가 4초 후에 앞으로 가다. 아까 그 이참수에서 그 꼭지점을 나타내는 데가 바로 속도가 0이 될 때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속도가 둘 다 음일 때는 같은 방향이고 둘 다 양일 때는 같은 방향이 앞으로 가는 거. 그러면 양음이 달라지는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2분의 1초부터 4초까지지. 2분의 1초부터 4초까지는 양수가 바뀌었는데 얘는 안 바뀌었단 말이야. 2분의 1부터 4초까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도 또 그림으로 하니까 또 화내는 거야, 애들이. 아니, 이해 안 된다고. 나 모르겠다고. 그런 학생을 위해서 마지막 설명. 속도가 양이면은 앞으로 가고 속도가 음이면 뒤로 갈 거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은 속도가 부호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식은 속도를 주는 식인데 속도가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곱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양수면 얘 음수, 얘 음수면 양수 그거 찾으라 곱해서 음수면 되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2차 부등식 못 푸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화났는데 예지 할 수 있죠 2차 부등식? 네. 너 0 되는 거 찾아서 2분의 1하고 4인데 안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어리석은 학생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서 했냐.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위치 함수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야 되고 속도의 함수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서로 속도의 부호가 차이가 날 때 서로 반대 방향 간다는 걸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 모든 거를 다 아는 학생은 결국 속도의 부호가 다르면 되니까 곱해서 음수다로 풀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보충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